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89쪽 과학기술 6번 지문입니다. 우리 과학 지문에서는 이제 과학적인 원리, 기본 원리를 파악하는 것, 지문에 제시된, 그리고 어떤 조건이 나올 겁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서로 비교하는 것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문단번호 한번 달아볼게요. 1문단, 2문단 달면서 눈에 보이는 단어들도 한번 훑어보시고 보이는 게 있나요? 자, 총 5문단입니다. 문제도 한번 슬쩍 훑어보니까 1번의 앞부분 식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2번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인데 이거는 각 문단별로 이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주로 물어봅니다. 근데 물음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자세한 정보를 비교하는 건 아니고 이 소재가, 이 제재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데 중간 정도 읽고 한번 봐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한번 다 읽고 풀어도 관계없겠습니다. 3번 기억의 의미, 4번 적용 문제, 5번 어휘 문제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우리 1문단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빛은 식물이, 자, 아까 우리 1번 문제에 식물이라는 말이 나와 있더니 여기 역시나 식물에 대한 지문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생장과 관련된 여러 주요 과정들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빛과 식물의 관계에 대한 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요 과정에 주로 관여하는 빛은 청색광과 적색광으로, 자, 빛 중에서도 청색광, 적색광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청색광 광수용체와 적색광 광수용체를 통해 식물에 흡수된다. 광수용체는 생물이 흡수한 빛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켜, 자, 우리 생물과 빛과의 관계였잖아. 근데 이 생물이 빛을 흡수하면 얘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을 시킨다. 일정한 기능을 갖게 하는 세포기관 또는 화합물을 통틀어 말하는데, 자, 보통 이런 경우에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죠. 일정한 기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식물의 경우 청색광 광수용체와 적색광 광수용체가 각각 청색광, 적색광을 흡수한다. 청색광 광수용체인 크립토크롬과 달리, 자, 뭐뭐와 달리 이런 거 잘 봐놓으세요. 적색광 광수용체인 파이토크롬은 식물의 씨앗 발화 과정과 음지 회피 과정을 유도한다. 그럼 아까 말했던 이 일정한 기능이 식물의 씨앗을 발화시키고 싹을 트게 하고 음지를 피하게 하는 그런 반응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 문단, 식물 종자에는 빛의 유무가, 빛이 있고 없고가 발화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종자도 있지만 빛이 있어야 발화가 쉬운 광발화 종자와 빛이 없어야 발화가 쉬운 암발화 종자도 있다. 상추, 쑥갓과 같은 광발화 종자는 파종 시에 흙을 얇게 덮어 빛이 침투할 수 있게 해야 발화가 촉진된다. 그러니까 상추, 쑥갓 애들은 빛이 있어야 되는 애들. 이와 반대로 토마토와 수박과 같은 암발화 종자는 파종 시에 빛이 닿지 못하도록 충분히 깊게 심거나 흙을 두껍게 덮어야 한다. 신기하다, 그지? 이 상추, 쑥갓은 빛이 있어야 빨리 싹이 트고 토마토, 수박은 어두워야지 얘가 어둡네, 이제 내가 싹을 터야지 하면서 이게 싹을 틔운다는 거야.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자, 1930년대 과학자들은 상추 씨의 발화 과정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파장의 단색광이 조사된 빛을 쏘아진 이 말이야. 상추 씨를 암실에 보관하고 발화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660나노미터 파장의 적색광을 조사한 경우에, 자, 아까 쌤이 요런 조건 같은 거 잘 보라 그랬어. 이 경우에 발화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시광선 영역 바로 밖의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라는 거지. 730나노미터 파장인 근적외선을 조사한 경우에는 빛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상추씨보다도 발화율이 낮았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적색광일 때 발화가 제일 잘 되고 근적외선에서는 발화가 잘 안 되고 빛을 아예 안 받은 애보다도 근적외선이 더 발화를 안 되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순서를 한번 옆에 적어볼까? 자, 적색광이 발화 제일 잘 되고 그냥 빛이 아예 없는 거 보다도 근적외선을 많이 조사했을 때 발화율이 낮았다. 이렇게 되네. 또한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교대로 한 번씩만 조사한 경우는 마지막에 조사한 빛에 의해서 발화율이 결정되었다. 그러면 막 적색광, 근적외선, 적색광, 근적외선 막 이렇게 한 번씩 교대로 막 빛을 쏘다가 마지막에 적색광을 쏘았다 하면 얘는 발화율이 높을 것이고 마지막에 근적외선을 쏘았다 하면 얘는 발화율이 낮을 것이네. 각각의 광선을 한 번만 조사한 경우와 발화율의 차이가 없었다. 자, 마지막에 뭘 조사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적색광을 맞았다 하면 이 적색광을 한 번 쏘았을 때와 똑같고 마지막에 근적외선을 쏘았다 하면 그냥 교대로 말고 근적외선을 한 번 쏜 경우와 발화율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발화율에 대한 효과는 광가역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자, 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광가역적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그냥 가역적이라는 말은 알아두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가능하다, 역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환이 가능하다,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 불가역적이지, 불가역적. 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광가역적이라는 말은 뭐겠어? 이 빛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전환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억 동그라미 돼서 이 문제 풀어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광가역적이라는 이 단어를 만약에 이해가 되었으면 지금 바로 풀어도 되고 좀 이해가 안 됐다면 한 문단 더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문제는 그 해당되는 문단을 읽거나 걔가 속해 있는 의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음 문단 정도 읽고 풀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전체를 다 읽고 풀면 너무 길고 이 기억 동그라미가 속해 있는 의미적으로 걸쳐져 있는 그 주변을 읽고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3문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서로 다른 영향을 매개하는 광수용체가 그러니까 적색광은 발화율을 높여줬고 근적외선은 발화를 못하게 했잖아. 근데 이 서로 다른 영향을 연결해주는 매개하는 애가 있대. 얘가 뭐냐? 파이토크롬이다. 아까 파이토크롬 위에서 나왔는데 뭐더라? 적색광 광수용체였어. 적색광 광수용체인 파이토크롬 아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파이토크롬에서 광흡수 부분은 광가역적으로 조사되는 빛의 파장이 자 그럼 여기도 지금 광가역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려면 기억 동그라미가 뭔지 알려면 지금 읽을 이 부분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조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상호 전환이 된다. 즉, 또 즉 나왔죠. 적색광 흡수 형태, 자 얘를 PR이라고 하나 봐. 파이토그램 레드라는 뜻입니다. 파이토그램은 적색광을 잘 흡수하여 이건 표시해놓을까? 적색광 흡수 형태 PR은 적색광을 잘 흡수하여 근적외선 흡수 형태의 파이토크롬으로 전환되며 그러면 근적외선 흡수 형태는 PFR이라고 지금 돼 있네. 그럼 요 용어들을 구분해야겠다, 그지? PFR, 그러니까 근적외선 흡수 형태는 근적외선을 흡수하여 PR, 아까 적색광 흡수 형태로 전환된다. 서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흡수 형태라는 PR, PFR 얘들이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적색광을 잘 흡수해서
근적외선 흡수 형태로 바꾸고 근적외선을 흡수해서 적색광 흡수 형태로 바꾸고 PR과 PFR의 상호 전환은 빛에 의해 유도되는 식물의 발화를 조절하는 스위치로 작용한다. 적색광을 받은 상추씨의 PR이 적색광을 많이 받았잖아. 그럼 아까 뭘로 변환돼서 PFR, 근적외선 흡수 형태로 바꾼다 그랬지. 전환되어 발화에 필요한 여러 세포 내 반응들을 자극하며 적색광을 받은 씨앗이 다시 근적외선을 받으면 PFR은 PR로 전환되어 발화가 억제되는 것이다. 자, 그럼 이 차이를 우리 구분해보자. 결국 PR과 PFR이 서로 상호 변환을 한다는 거야. 상호 전환이 된다. 그런데 PFR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세포 반응들이 자극이 된다. 반대로 PR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세포 반응을 억제한다. 자, 요 원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우리 아까 기억 동그라미 되어 있던 문제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 발화율에 대한 효과는 광가역적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광가역적이라는 설명 옆에 조사되는 빛의 파장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상호 전환된다. 근데 그 두 가지 형태가 뭐였지? 적색광 흡수 형태와 근적외선 흡수 형태 PR과 PFR로 전환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억 동그라미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3번.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적절한 것은이니까 답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5번. 두 가지 특정 형태의 광수용체가 각각 특정 파장의 빛을 받아 어떤 파장이었지? 적색광이 있었고 근적외선이 있었습니다. 상호 전환되며 그러니까 적색광을 받아서 변환되고 근적외선을 받아서 변환되고 이것이 발화율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어쨌지? 적색광을 많이 받아서 한번 다시 볼게. 적색광을 많이 받아서 PFR로 전환이 되면 자극을 하고 근적외선을 많이 받아서 PR로 전환이 되면 발화가 억제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면 뭐 이런 전환이라는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요 대상을 봐야 됩니다. 전환이라는 말은 지금 전체 선지에서 다 나왔거든. 그런데 무엇이 무엇으로 전환되는지를 잘 봐야 돼. 적색광, 청색광 이 두 가지를 전환된다고 한 적이 없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비슷한 용어를 주고 이 선지의 내용을 아예 틀리게 해서 현혹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항상 그 대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 원리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5번 답 해결됐습니다. 계속 볼게요. 4문단. 자연 상태에서 빛에 의해 유도되는 씨앗의 발화는 파이토크롬 기작으로 기본 원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자꾸 발음이 너무 어색한 파이토크롬이 씨앗의 발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식물은 PR로 파이토크롬을 합성하고 C가 암 상태,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으면 파이토크롬은 PR로 존재한다. 그러나 C의 햇빛이 조사되면 파이토크롬은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포함한 모든 파장의 빛을 받게 되고 많은 PR이 PFR로 전환이 된다. PFR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식물이 햇빛을 인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 얘가 나오면 아까 자극이 된다 그랬잖아. 그지? 즉, C가 처음으로 적절한 햇빛에 노출되면 PFR이 생겨 발화가 유도된다. 아까 위에서 했던 말인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는 자극, 유도, 성장을 유도하는 애라는 거야. 파이토크롬 시스템은 또한 식물에게 빛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햇빛은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낮 시간 동안 PR과 PFR의 상호 전하는 평형에 이르게 된다. 이 비중이 비슷하게 된다는 거야. 이때 두 형태의 파이토크롬 양의 비율은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상대적 비율을 뜻한다. 이러한 정보로부터 식물은 빛의 질 변화에 대하여 반응한다. 그러면 이 상대적 비율에 따라서 이 식물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어떨 때 바뀌는지,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상대적으로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에서 나타나는 음지 회피 반응이 그 예이다. 아까 음지 회피 반응이라는 말도 나왔었거든. 1문단에 보면 이 적색광 수용체인 파이토크롬이 씨앗 발아 과정과 음지 회피 과정을 유도한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는 씨앗 발아 과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음지 회피 과정이라는 말이 또 나온 겁니다. 글 구조를 알겠지?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키가 큰 다른 나무들에 가려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키가 큰 나무들이 근적외선보다 적색광을 더 많이 흡수하게 돼. 자, 나무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있어. 뿅. 자, 이 나무가 빛을 받아야 돼. 강한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옆에 막 큰 나무들이 있는 거야. 엄청 큰 나무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큰 나무들은 근적외선보다 적색광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적색광이 더 맛있는 거야. 아까 우리 적색광은 이 발화를 촉진한다 했잖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하면서 얘들이 적색광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 나 맛없는데 하는 이 근적외선 있잖아. 이것만 얘한테 주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 근데 상대적으로 강한 빛이 필요한데 얘는 더 적색광을 너무 먹고 싶어. 자, 이럴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키가 큰 나무들이 근적외선보다 적색광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이 나무에 도달하는 이 나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를 얘기하는 거지. 이 나무에 도달하는 근적외선의 비율이 높아져 PFR이 전환된 PR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자, 근데 우리 하나 생각할 게 있지. 아까 PR은 어떤 역할을 한대지? 성장을 억제하는 애였어. 그럼 얘는 근적외선을 너무 많이 받아서 PR로 전환이 많이 되고 얘는 성장이 지금 억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뭇잎의 엽록소가 적색광은 흡수하지만 근적외선은 흡수하지 않고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자, 뭐뭐 때문이다. 이런 것도 잘 봐놔야 돼. 과학 지문에서. 적색광과 근적외선 비율 변화는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분을 위쪽으로 자라는데 이용하도록 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너무 신기해. 자, 이렇게 억제가 될 경우에 나 안 되겠네. 나 지금 자라야 돼. 나는 성장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키가 커야겠다. 빨리 저 햇빛을 옆에 있는 애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겠다 하면서 위쪽으로 성장해야지 한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반면 다른 나무에 의해 빛이 가려지지 않은 채로 직접 햇빛을 받으면 아까 얘 있잖아. 옆에 충분히 얘는 적색광을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이 큰 나무. 오, 나는 키가 엄청 많이 컸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는 생장이 억제되고 곁가지가 많이 생긴다. 오, 나는 이제 키는 이 정도면 됐고 나 벌크업을 해야겠어. 이러면서 막 옆에 잔가지를 더 친단 말이야. 옆으로 이제 자라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 너무 신기한데. 약간 좀 감동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 일단 1번부터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전체 내용 전개에 대한 문제야.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면 알 것 같긴 한데 자, 답부터 봅시다. 가장 적절한 것은이니까 나머지는 지금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많이 하겠다는 거야. 일단 답은 2번입니다. 식물의 특정 광수용체 뭐지? 파이토크롬. 식물 생장에 관여하는 원리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 맞지? 그죠? 나머지는 보면 식물과 동물 얘기 나온 적도 없습니다. 3번에 식물의 광수용체 연구의 필요성, 파급성, 중요성 얘기한 적 없고
발견된 순서대로 얘기한 적도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그 비문학에서 연도나 시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괄호로 표시해 놓으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뭐 순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만 비교하면 되거든. 광수용체를 분류하는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바로 특정 광수용체를 소개했고 그 광수용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한 것. 2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 뭐 일치 불일치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청색광 광수용체의 예는 무엇이 있는가? 청색광 광수용체는 언급이 한 번밖에 안 돼 있었어. 그럼 거기 가서 보면 됩니다. 1문단에 청색광 광수용체인 크립토크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2-1번에 대한 질문은 대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 암바라 종자와 광바라 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이것도 2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이 없어야 되고 이런 차이와 각각의 예시 식물이 뭐가 있는지까지 다 소개를 해줬어. 2-2번. 3번.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파장은 어느 것이 더 긴가? 아까 파장도 660나노미터 파장의 적색광, 730나노미터 파장의 근적외선 나왔어. 그럼 뭐가 더 길지? 근적외선이 더 기네. 여기다가 2-3번. 4번. 광수용체 기작이 확인된 식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광수용체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가? 이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그 상추씨 실험에서 나왔지. 그러면 여기다가 상추씨 발화 과정을 연구했던 것에 2-4번. 자, 여기 조금 모여 있네요. 그죠? 근거 찾는 게 1, 2문단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아니고 5번은 PR과 PFR의 상호 전환 속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얘기 나온 적이 없어. 이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다음. 아까 3번도 풀었고 4번 문제 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적용하는 건데 묘목 A에서 C는 생장에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이며 아까 우리 그 5문단에서 이제 이 음지 회피 반응 설명하면서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라는 말이 나왔었거든. 그럼 거기서 근거를 잘 찾으면 되겠는데 빛을 수용하는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자라고 있다. 한 과학자는 거울과 광 필터를 이용하여 1초시간 동안에는 B에는 적색광을 C에는 근적외선을 추가로 받도록 하셨. 그러니까 햇빛으로 충분히 빛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실험을 한 거야. B에는 적색광 추가, C에는 근적외선 추가, A에는 추가적인 빛을 조사하지 않았다. A는 그냥 그대로. 그러면 안 적어도 되겠지. 또한 1초시간 이외에는 A에서 C가 어떠한 빛에도 노출되지 않게 실험이 통제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미리 생각해 놓자. 자, C에는 근적외선을 추가로 줬어. 근데 아까 우리 5문단에서 강한 빛이 필요한 나무가 근적외선만 많이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더라? PR이 많아지면서 내가 빨리 자라야겠다. 빨리 양지로 나가야겠다 하는 음지 회피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 적색광을 많이 받는 애들은 어땠어? 아까 그 키 큰 나무들, 이미 적색광 막 배부르게 먹은 애들. 얘들은 위로는 더 이상 내가 안 커도 되겠다. 나 옆으로 커야지. 곁까지 많이 내야지. 한다는 거야. 요거는 PFR이 많아졌을 때지. 그러면 A는 아무 추가적인 게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애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가부터 봅니다. B와 달리 A에서 빛의 질 변화에 반응하는 음지 회피 반응을 관찰할 수 있겠고 A는 충분히 지금 햇빛 잘 먹고 있는 애고 B도 적색광 때문에 이거 잘 자라고 있는 애야. 그러면은 음지 회피 반응은 A에도 B에도 일어나지 않고 C에서 일어나는 거지. 틀렸습니다. 나 봅시다. C와 달리 B에서 나무의 키가 위로 크는 반응은 억제되고 곁가지가 많아지겠군. 이거 우리 방금 생각했던 거잖아. 그지?
B에는 적색광이 많이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위로 크는 게 아니고 옆으로 격가지로 커야겠다 하는 거. 답은 나. 다도 봅시다. B는 C와 달리 PR, 파이토크롬이 많아지겠군. 파이토크롬은 아까 이 PR 파이토크롬은 억제하는 애였단 말이야. 그지? 얘는 억제하는 역할, 얘는 자극하는 역할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억제가 되니까, C가 억제가 되니까 나 이제 위로 빨리 자라서 햇빛을 받아야겠다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였잖아. 그럼 여기서 B는 C와 달리 뭐가 더 많아지겠어? 얘는 PFR이 더 많아질 거고 C가 PR이 더 많아질 거야. 그지? 그럼 얘도 틀린 선지. 그래서 답은 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얘들아 이게 막 복잡하게 보이더라도 결국에 이 지문에서 지금 얘기하는 원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 적어놨었던 거 이거. 적색광을 받으면 발화가 잘 되고 근적외선을 받으면 발화가 잘 안 된다. 자, 근데 이거를 흡수해서 다른 형태로 만드는 상호 전환되는 흡수 형태가 광수 형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적색광 흡수 형태, 적색광을 흡수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PR. 근적외선을 흡수하는 형태가 PFR이었는데 PR이 생기면 성장이 억제가 되고 PFR이 생기면 자극이 된다, 유도가 된다. 이게 기본 원리야. 요 두 가지 원리로 지금 다 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휘 문제인데 이거는 실제로 바꿔보면 돼. A를 바꿔볼까? 자, 광수형체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통틀어 말하는데 에서 통틀어 규정하는데 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규정이라는 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이야. 근데 여기서 통틀어서 말한다 했을 때는 뭐 지칭한다 이런 말이 좀 더 자연스럽지. 그래서 이미 가장 어색한 거 첫 번째에 나왔습니다. 1번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다 바꿔서 넣어봐도 어색한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식물의 생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그 꽃집에 갔다가 그걸 봤어. 그 몬스테라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뭐 모양이 이렇게 막 갈라져 있고 그림 잘 못 그리겠네. 막 이렇게 갈라져 있고 어떤 나무는 그냥 통째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이 어떤 거는 갈라져 있고 왜 어떤 건 안 갈라져 있어요? 같은 종류 맞아요? 했더니 맞대. 신기한 게 자, 이 몬스테라는 먼저 크잖아, 키가. 그러면 밑에 애들 햇빛 잘 받으라고 아직 못 큰 애들 햇빛 받으라고 이 잎이 막 갈라진다는 거야.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자기가 먼저 받은 것, 자기가 먼저 성장을 했으면 주변을 좀 돌아보고, 나보다 좀 아직 크지 못한 친구는 없는지, 나보다 좀 못 받은 친구는 없는지를 보고 그 빛을 좀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파이팅!